감사합니다. 나대지 마시고. 나대지 마십시오. 그냥 둡니다. 그냥 두시고요. 자, 페이지 294페이지 한번 보자. 자, 요거는 이제 유전부 체계의 공통성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유전 정보가 AGT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전사되고 번역이 됐을 때 세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 번역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람의 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균이건 식물이건 상관없이 모든 생명체는 유전 정보가 DNA 염기별이 AGT면 무조건 결과는 세린으로 돼요. 번역이 돼요. 생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이런 유전 암호 체계는 생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어떻다는 얘기야. 다 똑같다는 얘기야. 우리 몸속에서 AGT가 세린으로 번역된다면 놀랍게도 대장균 몸속에도 똑같이 세린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생명공학을 발전시켰어요. 어떻게 우리가 생명공학을 발전시켰나 한번 보자. 요거 지워도 되겠죠? 자, 지우겠습니다. 자, 지웠고요. 이렇게 지웠고, 우리 이제 사람이 앓고 있는 질병 중에서 대표적인 그 성인병 중에 하나가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뭐야? 당뇨병이란 말이야. 이 당뇨병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호르몬을 주사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야. 만들어지는 단백질이란 말이야. 그래서 인슐린 인공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몸에서 인슐린을 빼내서 다른 사람한테 줄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인슐린이 부족해서 당뇨에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양이 매우 적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소나 돼지에서 뽑아냈는데 소나 돼지에서 뽑아낸 인슐린 양이 어떻게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격이 비쌌단 말이야. 그래서 인슐린을 어떻게 대량으로 만들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대장균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 대장균이 있다 치자. 이건 이제 유전자 재조합이라 불러요. 여기 대장균이 이렇게 있는데 이 대장균 안에는 메인 DN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 DNA가 있어요. 요 서브 DNA를 뭐라 부르냐면 좀 어려운 말로 플라스미드라 불러요. 요거를 플라스미드라 부르는데 얘는 이제 대장 속에 있는 DNA 조각이야. DNA 조각인데 요 플라스미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인슐린을 대량 생산하고 싶은 거야. 인슐린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람 몸속에 있는 인슐린을 만든 유전자를 띄워다가 대장 속에다 집어들 거야. 그럼 대장균이 그걸 번역해서 뭘 만드는 거야? 인슐린을 만드는 거야. 근데 왜 하필은 많고 많은 것 중에 대장균입니까? 이 대장균은 세포 분열이 왕성히 일어나요. 그래서 한 마리가 두 마리, 두 마리가 네 마리, 8마리, 막 16마리, 32마리 쭉쭉쭉 늘어나요. 그러면 이 대장균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인슐린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대장균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 사람의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사람의 염색체 한번 보자. 이건 사람의 염색체입니다. 사람의 DNA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 사람의 DNA 속에서 인슐린을 만든 유전자 부분이 있겠지. 이쪽 끝에 부분이 인슐린 유전자라 치자. 이 부분이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인슐린 유전자야. 이 인슐린 유전자를 잘라낼 거야. 이 인슐린 유전자만 똑같하고 가위로 잘라냅니다. 이렇게. 요게 바로 인슐린 유전자야. 인슐린 유전자고요. 요걸 잘라내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불러? 유전자 가위라 불러요.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가 뭐냐면 특정한 염기별을 인식해서 그 부분을 정확히 잘라주는 효소를 바로 유전자 가위라 불러요. 잘라주는 거야. 그 다음에 요 플라스미드를 빼냅니다. 플라스미드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잘라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끝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끝이 벌어지고요. 거기다가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삽입을 해요. 집어넣으면 얘가 재조합 DNA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플라스미드가 있고요. 여기에 인슐린 유전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대장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대장균은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장균이 이 사람부터 받은 이 인슐린 유전자를 읽어요. 읽은 다음에 우리가 아까 배웠던 저런 과정을 통해서 요 정보를 읽어서 열심히 읽어서 뭘 만드는 거야? 인슐린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할 수 있겠죠. 라이브가 그랬죠. 선생님, 대장균 한 마리가 인슐린 만들어봤자 얼마나 많이 만들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 대장균은 뭐야? 어마무시한 세포 분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분열하게 되면 이러한 대장균들이 수없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인슐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의 첫 기초가 바로 뭐냐면 이러한 우리 몸의 유전 암호 체계는 사람이건 식물이건 또는 세균이건 간에 똑같은 정보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GT라고 하는 세쌍 염기가 있으면 이 세쌍의 염기는 똑같이 세린으로 번역이 됩니다. 생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는 인슐린 유전자를 읽어서 단백질을 만들게 되면 얘도 똑같이 뭘 만들 수 있는 거야?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이 체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주 먼 옛날에는 이 생명체가 똑같은 하나의 어떤 조상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세균마저도 똑같은 체계를 갖고 있어요. 식물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첫 출발점이 같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 한번 봅시다. 책에 보면 294페이지에 대장균에서 사람의 인슐린을 만드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이 쭉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제한 요소로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그 제한 요소가 다른 말로 유전자 가위입니다. 유전자 가위를 다른 말로 제한 요소라 불러요. 정확히 그 부분을 자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걸 했을 때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원하는 부분을 정확히 잘라내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잘라낼 수 있는 뭔가 필요했고 그 정확히 잘라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유전자 가위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잘라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제한 효소를 다른 말로 유전자 가위라 불러요. 굉장히 정확도 높아졌어요. 그럼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좀 너무 복잡해지는데 아무튼 정말 놀라운 발명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처음으로 연구한 사람이 여성 과학자 2명인데 한 명은 미국 사람이고 한 명은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2명의 여성 과학자가 이걸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둘이 힘을 합쳐서 잘 만들었죠. 만든 다음이 끝이 안 좋았어요. 둘이 서로 싸움이 붙었죠. 내가 만드는 거야? 아니야, 내가 더 많이 만들었어.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어. 해서 서로 경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주는데 서로 자기가 받겠다고 서로 막 그래서 같이 받았습니다. 같이 받았는데 문제 뭐냐면 노벨상 문제 아니라 특허예요. 특허. 이 특허권을 이게 누가 가질 거냐에 따라서 막 소송이 엄청나게 진행됐는데 누가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미국 쪽으로 간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는 누가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294쪽에 중요 개념 체크했습니다. 한번 이거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 서열인가 배열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시퀀스라 불러요. 자, 다 됐죠? 자, 한번 봅시다. OXX고요. 추가적으로 설명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서 유전자 이상과 유전 질환, 이걸 이제 돌연변이라고 부르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합시다. 뭐요? 그거요? 예, 알겠습니다. 종결 코드 설명드릴게요. 먼저 요거 먼저 설명한 다음에 게시 코드과 종결 코드인데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먼저 유전 정보의 이상 한번 보자. 유전 정보의 이상이 있는데 요 유전 정보의 이상을 다른 말로 뭐라 불러? 돌연 변이라 불러요. 뮤테이션, 돌연 변이라 부릅니다. 유전 정보의 이상을. 그럼 유전 정보의 이상이 되면 돌연 변이가 발생하는데 이게 돌연 변이가 뭐냐면 이 돌연 변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이 변하는 거야. 단백질이 변하는 거고요. 단백질이 바뀌게 되니까 원래 그 단백질이 가지고 있던 입체 구조가 바뀌면서 어떠한 형질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바로 돌연변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왜 단백질이 변하냐면 무엇 때문이야? 유전 정보의 변화가 생기니까 단백질 구조가 바뀐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나그라 이게 뭐지? 적혈구입니다. 나그라 이건 뭐지?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그 바나나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적혈구인데 적혈구가 남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정상 적혈구고요. 정상 적혈구고 얘는 남 모양 적혈구 변증입니다. 남 모양 적혈구예요. 실제 남 모양을 이렇게 낫으로 쓰진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썼습니다. 남 모양 적혈구 변증. 낫은 그 낫이 아니라 이게 풀베는 낫 알죠? 네, 그겁니다. 영어로 이제 낫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영어로 이제 시클셀 이렇게 불러요. 시클셀 아노미나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제 남 모양 적혈 변증입니다. 그리고 왜 생기나 한번 보자. 얘는 염기별이 쭉 있으면 얘는 CTT라고 하는 염기별이 있어요. 이렇게. 얘는 쭉 오다가 염기가 CH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CTT가 CH로 바뀐 거야. 염기별이 바뀌었지. 그러면 이 염기가 CTT면 이것이 번역되면 얘가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와야 돼요. 이렇게 와서 글루탐산이 와야 되는데 얘가 CH로 바뀌면서 얘가 글루탐산 대신에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 다시 바뀌어버린 거야. 아니요, 왜요? 그럼 바로 나오지. 그럼 왜 몰라요? 아니요, 원래 유전자에 이게 저장돼 있습니다. 유전자에 저장돼 있어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유전자에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안 보고 설명하잖아요. 책을 안 보고 설명은 외운 게 아니라 유전자에 아예 이게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글루탐산입니다. 나대지 마시고요. 글루탐산이고 나대지 마시고요. 요거 글루탐산이고 이게 발린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미노산 종류가 바뀌는데 이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은 물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은 물을 되게 싫어하는 아미노산이야. 그러니까 이 중간에 물을 되게 좋아하는 아미노산 대신에 물을 되게 싫어하는 아미노산이 바뀐 거야. 그러면 얘는 물을 좋아하니까 주변에 물이 있으니까 나 물 좋아하고 이렇게 앞으로 갈 텐데 얘는 물을 싫어하니까 어떨까? 나 물 싫어 하고 뒤꿈치를 치는 거야. 그게 모양이 어떻게 된 거야? 찌그러지는 거야. 네. 아니요, 얘가 요게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오면서 입체 구조가 이렇게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요 아미노산의 성질의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얘는 굉장히 산소를 운반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산소 운반을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얘는 심각한 빈혈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걸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 불러요. 바로 이것은 유전 정보의 변화에 의해서 단백질이 바뀌는 거고요. 단백질이 바뀌게 되니까 그 단백질이 가지고 있던 형질 자체가 바뀌는 거야. 이걸 바로 뭐라 불러? 돌연변이라 불러요. 알겠죠? 자, 돌연변이는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책에 자료 분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이외에도 뭐 백색증이라든가 페닐케톤요증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돌연변이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295쪽 한번 보자. 295쪽에 다음은 유전자 이상은 유전 제한이 나타나는 과정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 쓰시오라고 했는데 유전자 이루는 DNA 염기 서열 또는 염기 배열이 바뀌면 RNA의 코돈이 바뀌고 그에 따라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달라지면 돌연변이 단백질이 합성되어 유전 제한이 나타날 수 있다. 자, 비가 다 채워넣었죠? 하준이 썼죠? 예, 하준이만 썼습니다. 예준이는 못 썼고요. 예, 혜원이 당연히 못 썼겠지. 자, 기역번은 염기 서열, 니은은 코돈, 디귿 아미노산, 리을 단백질입니다. 자, 요게 관련된 문제를 한번 잠깐 풀어볼까나 한번 보자. 자, 딴 친구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나대지 못하게. 어디 봐야 되냐면 자, 15번 한번 봐봐. 15번 페이지
300페이지 15번 한번 보자. 15번. 이제 여러분이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풀 수 있어요. 15번 한번 잘 읽어보시고 한번 풀어봅니다. 나대지 마시고요. 자, 15번 문제 한번 보시게 되면 정답 몇 번이죠? 1번입니다. 1번. 이거 너무 쉽죠? 심지어 한쪽눈 감고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한번 잠깐 보자.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를 보면 그림은 사람의 인슐린을 대장균에서 생산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자, 기억번. DNA 절단과 연결되는 효소가 관여한다. 맞습니다. DNA 절단하는 것이 제한 효소고요. 그 다음에 여기 DNA 갖다 붙이잖아요. 여기 새로운 DNA 갖다 붙이잖아요. 이걸 이제 영어로 라이게이스라 불러요. 영어로 라이게이스라 부르고 우리말로는 연결 효소라 불러요. 이 효소를 갖고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제한 효소는 제한 요소는 가위에 해당된다면 여기는 라이게이스, 우리말로 연결 효소라 부르는데 이 연결 효소는 풀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자르고 붙이는 거야. 그래서 재조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 맞고요. 니은번. 사람과 대장균은 같은 유전 부호 체계를 사용한다. 맞고요. 디귿번. 가에서 인슐 유전자의 전사와 번역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대장균 속에서 전사와 번역이 일어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301페이지 봐봐요. 301페이지. 자, 301페이지 보시게 되면 301페이지에 4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요거 한번 여러분이 한번 빈칸 채워 넣어 봅니다.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채워 넣어 봅니다. 예준이가 껌을 씻고 있네요. 보십시오. 예준 껌을 씻고 있죠, 그렇죠? 이 위험한 거를. 조금씩 제대로죠. 예, 많이 들었습니다. 점수도 늘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저번에 배웠던 거 효소, 물질 대사, 세포를 통한 넌 풀 수 있습니다. 못 본 사람들이 나대지 마시고요. 너 목소리 다 들어갑니다. 저 영상 못 받았는데 아닙니다. 자, 진짜 영상 못 받았다. 자, 맞아. 그 설명해야지. 자, 잠깐만요. 6월 6일날 했던 그 영상이 없어요. 왜 없어요? 6월 6일이라는 거 있는데. 있네. 30분 전에 예. 자, 301페이지 4번의 정답은 몇 번이죠? 몇 번이 정답일까? 3번. 답이 3번입니다.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종결 코드과 그 다음에 게시 코드는 뭔지 볼게요. 종결 코드와 게시 코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mRNA가 좀 만들어졌잖아. 그치? mRNA가 만들어지는데, 번역을 할 때, 여기 처음부터 읽어나가지 않아요. 쭉 읽어나가다가, 어느 특정한 부분부터 읽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정보는 필요 없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어떤 특정한 것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요걸 이제 A, U, G라고 부르는데, 여기부터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요거를 게시 코드냐 불러요. 게시 코드. 그 다음에 쭉 읽어나가. 쭉 세 개씩 읽어나가. 쭉 읽어나가다가 UAA, 뭐 UCA라고 하는 종결 코드를 만나게 되면 여기서 딱 끝나버려요. 이 뒤에는 읽지 않아. 뒤에 부분은 읽지 않아요. 뒤에는 앞에 또
그거는 유전 정보의 안정성을 위해서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속에 DNA 정보가 있으면 이 DNA 정보가 여기 있는 것이 다 정말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에 있는 DNA 염기별 중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보가 훨씬 더 많아요. 어미데이터 같은 예, 그렇죠. 오, 예. 어려운 말 썼습니다. 영어를 다 썼어요. 그래서 거. 그럼 버려야 돼요. 그걸 이제 옛날엔 정크 DNA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정크 DNA니까 우리말로 번역은 뭐야? 쓰레기 DNA야.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정크 DNA를 불렀거든. 근데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우리가 그동안 정크 DNA를 불렀던 그 쓰레기 DNA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단백질에서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DNA 염기별이 있으면 실제로 단백질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A라는 단백질을 만들고 싶어. 그럼 이걸 통째로 하지 않고요. 요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정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DNA는 염기별이 그냥 쭉 나열된 것이 아니라 그 염기별이 나열됐지만 거기서도 나름대로 어떤 우리가 풀지 못한 질서가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 놀라운 네. 이야기 6시간. 예, 놀랍습니다. 논란이야. 근데 저번에 시간에 뭐 배웠어요? 아무것도 안 배웠습니다. 아니, 뭐 배웠다는 상관없어요. 처음 듣겠어요. 자, 상관없고요. 이거